가자 노인문화센터 발도르프반 자선쓰기 강사 송금나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발도르프반 어르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밤사이에 비가 내렸는데요. 이 봄비에 더 푸르른 여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근우 선생님의 아직도 부모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의 글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참 특별한 거야.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셨기에 이 늙은 가슴 한구석에 어른이 되지 않는 한 어린애가 있을 수 있었던 거야. 문혜영, 섹스피어도 바퀴벌레를 보고 웃었을 거야 중에서. 본문입니다. 연구실 책꽂이에 어머니 사진을 끼운 액자를 올려두었다. 손님 중에 눈 밝은 이는 그 사진을 발견하고는 내 얼굴과 번갈아 본다.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한결같이 어머니의 인자한 표정에 감탄한다. 누군가는 어머니 얼굴에서 세상을 초탈한 듯 하면서도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말없이 웃기만 한다. 생전에 어머니는 살아있는 부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다. 불심이 깊기도 했지만 평생 이타적으로 사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늘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을 지니고 계셨다. 동네에서 놀림받는 거지도 집으로 불러들여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다. 내 자식도 건사하기 어려운 전쟁통에 보육원에서 전쟁과를 돌보기 시작하여 84 돌아가시기 전까지 봉사하셨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사랑한 용기 있는 신여성이었다. 외할아버지가 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주지 않자 혼자 서울로 상경해 진명여고에 입학했다. 뒤쫓아온 외할아버지는 어머니를 고향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어머니는 운동장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학교에 다니도록 허락해 달라는 뜻이었다. 어머니 나이 15, 당신은 계획이 이때였다. 결국 딸의 절절한 부탁에 할아버지도 승복했다. 어머니는 나라가 발전하려면 여성이 깨쳐야 하고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부엌을 입식으로 바꾸고 된장과 간장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가정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줄이자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1950년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파격적인 생각이었다. 나에게는 아직도 어린 시절 어머니에 관한 몇 가지 에피소드가 강렬하게 남아있다. 독자였던 내 몸이 약해 자주 병치레를 하자 집안 어른들이 조상신을 달래는 구슬했다. 뒤늦게 이를 알고 달려온 어머니는 굿상을 뒤집어 엎고 무당을 내쫓으며 말했다. 세상에 어느 조상귀신이 자기 자식들에게 해를 주려 하겠습니까? 듣고 보니 옳은 말이었는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른 기억은 사과 하나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 어머니는 먹을 것이 있으면 나보다 2살 아래인 여동생과 나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시곤 했는데 그날도 사과 하나를 반으로 갈라 나눠주셨다. 오빠인 내가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심통을 부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내 몫의 사과를 반토막 냈다. 원래도 작았는데 더 줄어들다니. 나는 더 투정을 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반토막을 난 사과를 또 반으로 가르시는 것이었다. 심통을 부릴수록 사과는 점점 작아져서 엄지손가락만 해졌다. 반이라도 먹을 걸. 그만 나는 울고 싶어졌다. 시대를 앞서가는 강인함과 지혜로움을 갖춘 어머니였지만 자식들은 당신이 정해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셨다. 나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학교와 집을 오가는 길밖에 몰랐고 친구들과 노는 일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어머니는 남들에게서 외동아들이라 귀하겠다는 말을 듣기 싫어 나에게 늘 허름한 옷을 입혔다. 너무 엄격하셨기에 가끔은 내가 주워온 자식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다. 어머니는 점점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를 굳혀갔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어머니라는 벽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당시 나는 늘 어머니에 대한 반항심과 걱정을 끼쳐드리면 안 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한 예로 위험하니 절대 강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어머니의 뜻과 강물에서 놀자는 친구들의 의견 사이에서 갈등하던 나는 물이 딱 배꼽까지 잠기는 깊이에서만 놀았다. 또 삼촌이 축구화를 사주는 바람에 축구부에 들어갔지만 선생님이 나에게 공을 차볼 기회를 주지 않았던 일도 있었다. 나는 축구화를 주장에게 빌려주고는 골문 뒤에서 공을 차는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축구를 할 수 있다면 맨발로라도 공을 찰 텐데. 나중에 어머니가 내가 다칠까봐 선생님에게 견학만 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20살,
대학생이 된 뒤 나는 어머니를 찻집으로 불렀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말했다. 그동안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 것을 쌀가마니 혹은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었다. 어머니가 나에게 준 사랑은 너무 무거워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걸 다 갖고 어머니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내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으시다가 한마디 툭 던졌다. 너도 결혼해봐라. 그게 내 답이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어머니가 주신 관심과 사랑을 몽땅 돈으로 갚아버리고 그 치마폭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 억압된 감정을 나는 산악회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풀었다. 산을 오르면서 늘 나는 누구인가, 어머니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했다. 학생 대표로 5.16 군사정변에 항의하다 감옥에 수감된 것도 그 연장이었다. 정의감도 있었지만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어머니에게서 독립하고자 했던 몸부림, 거기에 촉발된 삶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면 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정신적 성장의 늦둥이, 그게 나였다. 정신과 의사로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나는 비로소 어머니에게서 독립했다고 믿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의 강인한 성정도 조금은 부드러워지셨고 나도 40의 중년이 되었다. 어느 날 마당이 허전해 보여 벚나무를 심었더니 어머니가 당장 베어버리라고 하셨다. 외놈 나무라는 이유였다. 나는 벚나무는 원래 제주도가 원산지인데 일본으로 건너가 그들이 자기네 나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어머니의 대답은 그래도 바꿔라 였다. 나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벚나무 허리가 댕강 달라져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직 어머니시구나. 그런 깨달음이 목덜미를 서늘하게 지나갔다. 40살의 아들은 우두커니 베어진 벚나무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어느새 나도 벚나무를 베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나이가 되었다. 어머니처럼 머리가 휘어지고 눈꺼풀이 푹 덮였으며 이마에 굵은 주름이 가득하다.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어머니였지만 영화처럼 돌려본 내 인생에서 어머니는 어디에나 계셨다. 한 인간으로서 성장과 성숙은 어머니에게서 벗어나는 과정에 있다. 부모는 자식이 가장 먼저 뛰어넘어야 할 외적 대상이다. 부모보다 더 뛰어나고 월등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다. 부모의 삶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식은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한다. 또 어느 부모이건 자식에게 미움을 받는 시기가 있다. 자식에게서 미움받지 않는 부모는 없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 그 말은 틀렸다. 내 어머니도 이미 알고 계셨다. 너도 결혼해봐라. 자식은 부모를 이길 수 없다.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이길 수 없다. 결국 나는 어머니의 삶을 닮고 말았다. 옳다고 믿는 일은 고집스럽게 해내는 성격도 그렇거니와 수십 년째 이어온 네팔 의료봉사와 보육원 봉사활동,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에서 여성학을 가르친 일, 내 집을 마련하고 아내와 내 이름을 함께 적은 부부 문패를 건 일 등 나도 모르게 어머니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에게서 벗어나 내 의지대로 살았다고 믿었는데 세월이 흘러 돌이켜보니 나는 결국 어머니 손바닥 위에 있었을 뿐이었다.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은 나이를 먹는가 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냐고 따졌던 아들 때문에 어머니는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하셨을까. 그러나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을 뿐이다. 수년 전 세상을 떠난 조병아 시인의 묘비에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어머니 심부름을 다 마치고 어머니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적혀 있단다. 참으로 편안한 묘비명이다. 어머니의 삶의 10분의 1만큼이나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의 보시기에 어떠할지 모르겠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인 줄 모르고 부모를 여인 뒤에야 부모인 줄 안다고 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기란 어느 만큼 인생을 살아낸 뒤에야 가능하다. 나이 들면 부모의 세월을 헤아려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다.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알게 모르게 쌓인 작은 오해와 갈등을 푸는 것 또한 노년의 할 일이다.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은
부모에게서 받은 마음속의 크고 작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것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글감 찾기. 나는 부모님 중 누구와 많이 닮았나요? 부모님에 대한 일들 떠올리기. 참 안성맞춤으로 이번 달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고 가족을 많이 생각하는 중에도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어머니의 날이었다가 이제는 이제 어버이날이 부모님의 날이 되었죠. 딱 5월달에 맞는 제목의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길은 언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되었다고 느끼셨나요?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두 갈래로 나눴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이제 거울을 보시면서 언제 부모님과 닮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요즘 계속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40대 때는 아버지와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조카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를 닮았다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친정 엄마죠. 친정 엄마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눈 작은 거 빼고는 모두 다 닮았다는 거예요. 웃는 모습도 그렇고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저희 엄마를 닮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이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말 중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부모의 삶을 자식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이제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제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자식을 보면은 이제 부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부모들이 이제 자식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부모보다는 이제 자식들에게 더 이제 내리사랑은 있어도 이제 치사랑은 없다고 하는데 내 자식을 더 위주로 이제 부모보다는 내 자식을 위주로 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거와 같이 이제 우리 부모도 이제 나를 그렇게 우리 엄마도 나를 그렇게 키웠다. 엄마도 나를 그렇게 키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 특히 이제 저는 뭐 기억도 할 수 없지만 저희 친할머니를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60줄에 이제 들어서면서 보니까 이제 엄마와 많이 닮았다라는 결론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만큼 저는 또 어렸을 때 엄마와 많이 충돌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주 좀 고집이 좀 엄마가 보시기에 제가 좀 부산스럽고 고집이 좀 세가지고 제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뜻대로 했던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욕을 할게. 송가년 고집은 누가 꺾냐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저희 엄마가. 근데 이제 성씨가 이시 성을 가지신 저희 엄마도 못지않게 이제 고집이 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까칠하신,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성격을 가졌다고들 다들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 까다롭다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남들은 또 그렇게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까다로운 성격을 엄마의 까다로운 성격을 닮았나? 근데 저는 또 그런 성격은 닮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 언니가 닮았죠.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와 많이 이제 충돌해 본 적은 이제 어렸을 때 그랬죠. 성인이 된 이후로는 제가 엄마의 보호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아버지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돌아가셨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삶이 굉장히 이제 엄마도 고달프셨지만, 저도 이제 굉장히 힘든 삶이기도 했지만,
그 20대의 이제 삶이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근데 저희 엄마에게 저는 굉장히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였던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의지가 되는 존재였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그런 낌새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제 쉽게 결혼을 해야지라는 엄마로부터 독립을 완전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연령도 이제 늦어졌죠. 34살에 34세 하고 이제 첫 아이를 이제 35세 낳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엄마에게서 독립했다고 느꼈지만 독립했다고 느꼈지만 그저 힘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엄마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엄마를 찾고 엄마와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뭔가 답을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엄마는 이제 제 삶의 모습을 보고 이제 항상 쯧쯧쯧 하셨죠.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어떤 빚이 있는 것으로 이제 느끼고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를 저와 함께 좁은 집이지만 저와 함께 같이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제 살게 된 거죠. 살면서 엄마는 저에게 아주 굉장히 큰 의지가 돼주셨어요. 무언가 당신이 셋째 딸에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저로부터 저도 이제 엄마로부터 그 이후에 이제 독립할 계기가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허리 수술을 하시면서 마침 또 둘째 언니는 또 이제 자식들이 다 출가를 하고 하면서 이제 혼자 살게 되니까 엄마가 이제 둘째 언니네 집으로 가면서 엄마로부터 이제 저도 이제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됐던 거죠. 저도 완전히 이제 저희 자식들에게 굉장히 뭐랄까 신경을 좀 더 엄마보다는 자식들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제가 엄마를 닮았음으로 해서 저의 그 고집과 저희 그 강함이 아들들에게 이제 어떠한 영향을 줄까봐 굉장히 조심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순간순간 아들들에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제가 눈치채면서 제가 흠찔흠찔 하는 거죠.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때였어요. 아들이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한약방에 갔는데 한의사가 저와 제 아들을 보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무심코 아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엄마가 너무 참견하지 말아라. 제가 뭐 참견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은 왜 제 아들과 저를 보면서 번갈아 보면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잠깐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저 사람이 뭘 알고 저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아들에게 저 사람 보는 데서 아들에게 심하게 간섭을 했나? 뭐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불쾌하기도 하고 또 제가 순간순간 그 사람이 한 말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들에게 너무 깊이 잔소리를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뭐 그게 그렇게 되나요? 같은 집에서 제가 또 밥 해주고 막 그러면서 빨래 해 입히고 밥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부딪히며 사는데 그렇게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을 이제 아직 독립시키지 못하시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제 독립시키지 못하신 어르신들도 이제 있으실 거고 또 이제 독립시키는 어르신들은 또 마음씀으로 또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게 더 뭐가 있나를 살피시는 어르신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은 없고 오로지 자식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사시는 어르신들이시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언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되었다고 느끼셨나요?
그리고 또 언제 자식들을 독립시켰다고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나 특히 마음으로 언제 독립시켰다고 느끼시나요? 어르신들 한번 그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한 일들을 떠올리고 또 자식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떠올리시면서 한번 글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르신, 다음 시간에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의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